수도권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강원 18개 시군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13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인들이 통일부가 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중단됐던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삼척시가 발전회사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가 9개 해수욕장에서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강릉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40대 4명과 2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아직 알 수 없는 강릉 20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양에서는 호흡기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20대와 일가족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양양군 감염고리가 됐던 고등학생과 과외교사 확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한편 이 기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수도권 방문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1998년 백길부터 열린 금강산 관광은 육로 관광으로 확대돼 10년간 200만 명이 다녀갔지만 이제는 중단된 세월이 더 길어졌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금강산 관광의 시작부터 전면 중단까지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분단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 가는 뱃길이 동해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앞당겨질 것을 기원하면서 2001년에는 속초항에서도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해 북한 장전항까지 3시간이면 도착했고 매일 출항해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갈 수 있게 된 것이 우선 좋고요. 그리고 좀 통일의 열망, 평화적 통일의 열망을 우리가 직접 가서 봄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금강산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나마 남과 북이 만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금강산에서도 대한민국을 함께 외치는 공동응원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쁘고요. 또 이번 경기에서 이겼으니 아주 상당히 기뻐요. 이듬해인 2003년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돼 버스를 타고 직접 휴전선을 넘어 북녘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됐고 2005년 6월에는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금강산 관광은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봄에 금강산과 여름에 복례산, 가을 풍악산, 겨울 개골산 등 사계절 빼어난 풍광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넘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덮인 설경을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진짜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자가용 관광까지 시작돼 금강산 관광은 한층 더 편해지고 새로운 도약이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새벽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벌어졌고 10년의 세월 속에 단계적으로 기지개를 켠 금강산 관광은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13년. 이제는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진 10년의 시간보다 중단된 세월이 더 길어져 금강산에 다녀온 200만 명의 관광객들과 강원도 주민들의 빛바랜 추억만 남은 가운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 13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고성 통일전망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선언에서 남과 북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통일부가 나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통받는 투자 기업에 정부가 원천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인해 중단됐던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여전한 가운데 삼척시가 발전회사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 침식 방지 시설은 일부 조정하고 친수 시설 계획은 서둘러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방해안 침식으로 8개월간 중단된 삼척화력의 항만 건설. 어렵사리 공사는 재개됐지만 산적한 민원은 그대로입니다. 백사장 침식과 해수욕장 폐쇄, 인근 펜션 단지와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의 소음 피해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발과 압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지속되는 건 곤란하다고 보고 발전회사와 시공사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분열돼 협상이 어려운 마을의 경우는 창구 일원화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사업자 블루파워가 주관해서 어찌됐든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이 민원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터전이나 생계가 없어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해안 침식 방지 시설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침식 시설이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950억 원을 투자하는 친수 시설은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하와이 해안을 모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친수 시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 소득을 활성화하고 맹방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또 탄소 감축을 위해 암모니아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한전과 손잡고 삼척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 발전 기술이 확보되면 삼척 화력발전소에 먼저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전국 최대 수준인 강원도의 보조금 혜택으로 도내 수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반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은 더디기만 합니다. 수소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주민 반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최종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2년 넘게 원거리 충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과 여주 등으로 왕복 90km를 운전해 수소를 충전하는데 주말에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줄을 서야 겨우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가 곧 생긴다 그래가지고 사면서 이제 별로 불편할 게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충전소가 딜레이 되니까 저희는 이제 왔다 갔다 여기 제천 쪽까지 와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죠. 인근 충북에는 제천과 충주, 괴산, 청주까지 4개 지자체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됐지만 강원도는 삼척과 춘천 2곳뿐입니다. 원주는 문막 동화농공단지 인근 주유소가 늦어도 올해 3월이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출입로 허가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 허가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충전소 건립은 3달 이상 지연됐고 운영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도 애써 정한 충전소 부지가 진입로 확보 문제로 부적합 판정되면서 아예 사업자 선정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올해 안에 준공이 힘든 상태입니다. 평창 대관령은 철근 공급 지연으로 올 연말로 준공이 미뤄졌고 지난달 시범 운영에 들어가려던 속초는 완공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좀 유일하게 수소를 만들어서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을 조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원이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진척을 보여 오는 8월 문막 휴게소 강릉 방향,
올해 말에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수소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 55곳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래저래 쉽진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터널이 개통한 이후 운영회사 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의 이자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과 관련한 세금 부과를 놓고 회사와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미시령도로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는 터널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주주로 구성돼 지난 2000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자회사인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1,243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중에 빌려준 후순위 차입금 291억 원은 이자율을 최초 연 7%로 시작해 2027년에는 연 65%까지 올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고금리의 이자 비용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미시령 도로 회사와 세무당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속초세무서가 일부 이자 비용을 손실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처분한 데 대해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한 해 100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 채권자에게 20의 이자 비용을 낸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손실로 인정해 8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20의 이자 비용 가운데 10은 적정 이자율을 초과해 주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낸 거라며 정당한 손실로 인정하지 않았고 90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반영해 산정한 정상 이자율은 17.38%인데 미시령 도로 회사는 20에서 30%의 이자율로 국민연금공단에 이자 비용을 줬으니 초과분은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 논리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치 법인세 26억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시령 터널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이어서 일반 자금 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다른 민간 투자 사업에 비해 이자율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속초세무서의 세금 증액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고율의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율을 정상 이자율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앞서 강원도와 미시령 도로 회사가 고금리의 이자를 놓고 맞붙은 행정소송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자 부담 때문에 미시령 터널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다며 지난 2015년 회사 측의 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했고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년간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대출금리가 높다고 해서 미시령 터널 사업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도의 감독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동해안 9개 해수욕장에서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강릉 경포와 속초, 동해 망상, 추암 삼척, 맹방, 양양 낙산, 하조대, 고성 봉수대 등 9개 대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과 주민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피서객 분산을 위한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 예약제와 현장 배정제, 저녁 7시 이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한 직장인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775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휴가를 가겠다고 답한 비율은 42.2%로 2년 전 69.7%에 비해 27%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휴가를 정한 이들에게 휴가 계획 장소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제주도와 부산이 공동 1위로 나타났고 동해안은 강릉 3위, 속초 5위로 조사됐고 양양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올해는 모두 22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단편 954편, 장편 47편 등 모두 1,001편의 작품을 접수한 가운데 모두 22편의 상영작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지난해처럼 사전 유료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릉과 양양 지역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 최저기온이 강릉 25.5도, 양양 26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경우 지난해에는 6월 8일 첫 열대야가 나타나 올해는 33일 늦었습니다.